그럼 너무 먹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제로 음료는 바프 식단, 다이어트 식단에서 얘는 먹을 수가 있는 음식이에요. 여러분 참을 수 있을 것 같죠? 제가 참을 수 없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직 100kg 비만 한의사였던 현재는 체지방률 9%로 2년 반째 살아가고 있는 한의사 이종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던 주제이기도 한데 또 지금 현재 저와 좀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주제예요. 바디 프로필을 찍으면서 몸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바디 프로필을 찍고 나서 왜 더 뚱뚱해지는지에 대해서 아주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혹시 바디 프로필을 준비할 계획이 있거나 내가 좀 빠르게 체중을 감량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시청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바프 찍기 위한 식단이랑 유지 가능한 건강한 식단이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원래 하고 있던 식단은 이거였습니다. 저는 유지 가능한 건강한 식단을 유지를 하면서 체지방률 9%도 어렵지 않게 유지를 하고 있었고 몸무게도 2년 반째 같은 몸무게로 좀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잘 하고 있다가 제가 바프를 찍으려고 하고 바프를 찍기 위한 식단을 돌입한 순간부터 제가 먹을 수 있는 거를 못 먹게 됐어요.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쉽게 설명해서 제가 원래 하고 있던 식단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7일 중에 5일이 저탄, 고단, 중지, 저탄수, 고단백, 중지방. 사실 중지라고 했지만 얘는 제한을 딱히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제가 제 기준, 제 몸 기준은 보통 어떻게 먹게 되냐면 하루에 한 탄수화물 60에서 70g이에요. 단백질 하루에 200g 정도. 지방 하루에 100에서 이거는 날마다 편차가 큽니다. 제한을 따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먹어요. 저탄 60, 70, 단백질 200, 지방 100에서 200 이렇게 되면은 칼로리로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요거 두 개 해서 한 1000칼로리 요렇게 하면 얘는 한 900에서 1800 두 개 합치면은 한 2000에서 3000이 됩니다. 그럼 저는 이제 7일 중에 5일은 저탄고지로 해서 하루에 2, 3000 칼로리를 먹고 있었고 7일 중에 1일은 고탄, 고단, 저지. 여러분 봐요. 여기서 저탄이 고탄이 됐고 중지가 저지가 됐어요. 지방은 진짜 한 50g 미만 50에서 80g 미만 정도로 줄입니다. 80 정도 아니고 50g 정도로 줄이고 탄수화물은 한 300g 많을 때는 한 400g 넣어요. 단백질 기준 똑같이 얘는 한 200g 이렇게 되면은 칼로리로 치면은 이것만 해도 2000칼로리 얘까지 넣으면은 한 500칼로리 그래서 한 2500칼로리 먹어요. 그럼 제가 일주일 중에 1일은 고탄 5일은 저탄 먹죠. 나머지 하루는 단식. 이게 제가 먹던 방식입니다. 이게 제가 먹던 방식이에요. 여러분한테 다 알려드린 건데 쉽게 얘기해서 일주일 중에 5일은 저탄, 고단, 중지 그러니까 고기예요. 이게 다 고기 식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기랑 야채랑 먹는 식사. 밥은 안 먹고 고기, 야채 그리고 뭐 소스를 좀 먹다 보면은 탄수화물은 알아서 이 정도 섭취를 하게 돼요. 아니면 단백질 쉐이크 이런 거를 먹다 보면은 이 정도에 맞춰지는 거고 얘는 떡을 먹는다거나 밥을 먹는다거나 뭐 국밥을 먹는다거나 지방이 적은 이런 위주의 식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왜 5일하고 1일을 하냐? 이거는 제가 진행을 했을 때 이게 가장 저한테는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원하는 바는 근육이 많은 체지방률 9% 정도의 근육이 많은 몸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200g 정도로 설정을 한 거예요. 제가 몸무게가 한 75kg 정도 되기 때문에 제 몸무게에 맞춰서 생각을 하면은 지금 단백질 섭취량이 한 2.6g per kg가 되겠네요. 이거 뭐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한 이 정도로 적지 않은 양을 먹고 있어요. 제가 뭐 얼마나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사실 운동량은 근력 운동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운동량은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 식단을 유지하게 되면 여러분 좋은 점이 뭐냐면 이날이든 배고픔을 참을 이유가 없어요. 배고픔을 참을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 자 제가 얘는 제한하지 않는다 그랬죠. 저탄, 고단, 중지 이때 얘는 제한하지 않아요. 지방은 단백질도 크게 제한하지 않고 고탄, 고단, 저지 때는 얘랑 얘를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날이라고 봤을 때 배가 고프면 삼겹살을 먹으면 돼요. 배가 고프면 냉장고에 있는 자연 치즈를 먹으면 돼요. 배가 고프면 냉장고에 있는 호두를 먹어도 돼요. 배가 고플 때 먹을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치즈, 고기, 견과류 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여러분 싫어하는 분들이 있다고 쳐도 이 셋 다 싫어하는 분은 잘 없을 거예요. 여튼 내가 먹을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저지방인 애를 먹으면은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그럼 내가 이 식단을 하면서 내 배고픔을 참아야 되는 날은 하루예요.
단식하는 날 하루. 이게 제가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식단입니다. 왜 이렇게 설정을 했는지는 제가 앞으로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일단은 이렇게 식단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이게 건강하게 체중을 빠진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식단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잘 유지를 하고 있다가 제가 바프를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욕심이 좀 난 거예요. 체지방률 9% 말고 이왕 찍는 거 한 5%대로 한번 내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11년 전 바프에서 바프 찍을 때 체지방률이 4%였어요. 이때 70kg였고 골격근량이 40kg였고 체지방량이 3kg 떼여가지고 체지방률이 4.몇 프로 이랬어요. 이렇게 찍었었으니까 또 욕심이 나는 거예요. 바프를 찍기 위한 식단을 진행을 했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 쉽게 얘기해서 탄수 40, 단백질 150에서 200, 지방 한 70, 요렇게 지금 먹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크게 변한 게 없는데 탄수도 줄고 지방도 줄었어요. 물론 탄수는 이제 운동하는 날에는 조금 더 먹어주긴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얘랑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이 식단은 장기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먹은 것만 생각해봐도 오늘 먹은 거 닭가슴살, 프로틴 쉐이크, 밥 소량 뭐 이런 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그럼 내가 이걸 먹고 배가 고플 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어요. 그냥 참아야 돼요. 그러면 계속 참다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바프 식단이 유지 가능한 건강한 식단이랑 다르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프 식단을 하면서 여러분 계속 식욕을 억제해야 돼요. 계속 참아야 돼요. 이 식욕 억제라는 것은 눌러야 된다는 얘기고, 식욕을 눌러놓은 거는 언젠가는 폭발을 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이 식단에서는 식욕을 누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가 배가 고프면 오늘 지방을 제한 없이 먹을 수 있는 날이면 치즈를 먹으면 되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날이면은 떡이나 지방질이 없는 빵을 먹으면 돼요. 근데 바프 식단은 식욕을 억제를 해야 되고, 눌러놨던 거는 결국 폭발해요. 언제 폭발해요? 바프 찍고 나서 그냥 바로 폭발해요. 제가 그때 첫 영상에서 설명드렸었는데, 제가 바프 11년 전에 바프 찍고 나서 제일 먼저 먹었던 게 짜장면에 탕수육 그냥 입에 다 넣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가는데 편의점에 들려서 빵 3개랑 우유 3개, 진짜 빵 3개랑 딸기, 초코, 바나나 우유 3개 딱 사가지고 아침에 9시 수업 시작할 때 사서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먹었어요. 수업 들으면서.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는 눌러놓으면 결국 폭발합니다. 결론은 이 눌러놓은 바프 식단을 하면은 언젠가 이게 폭발할 수밖에 없고, 폭발을 하면은 여러분 터졌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잘 못 돌아와요. 적어도 폭발 후에 이 바프 식단으로는 다시 못 돌아가요. 그럼 문제가 뭐냐? 아까 이 유지 가능한 건강한 식단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지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그냥 폭식, 살찌는 식단, 이거랑 바프 식단.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식단은 원래 살이 쪘던 이 식단이랑 바프를 찍기 위한 식단, 이거 두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 두 개밖에 없으면 얘가 끝나면 여러분은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제가 그랬고, 제가 살 뺀다고 한 1년 동안 30kg 쫙 빼면서 30kg 빼는 식단은 내가 알고 있었고 알려줬고, 그래서 열심히 뺐고,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났더니 내가 알고 있는 식단은 30kg를 빼던 식단이라 내가 원래 그 전에 먹던 식단 두 가지예요. 그러면은 30kg 빼던 식단을 이제 바프를 찍고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진짜로. 얘로 돌아갔어. 한 3일 돌아갔다? 좀 죄책감 들잖아요? 그럼 얘로 한 하루 돌아와. 하루 혹은 이틀. 그럼 몸무게 다시 좀 조절 되거든요? 그거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설날이 됐어. 어느 날 뭐 추석이 됐어. 어느 날 방학이야. 어느 날 이 살찌는 식단을 한 7일 정도 가져가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거 하루 이틀 해도 안 돌아와요. 그럼 이 하루 이틀 해도 안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쌓이면서 우리 몸무게는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눌러놨던 식욕을 바프가 끝나면은 폭발시키고, 처음에는 조금씩 참다가 그 빈도가 늘어나면은 결국에는 다시 살이 찌는 식단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빠르게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서 바프 식단을 하고 준비를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먹으면 안 되는 걸 먹어요. 자, 여러분, 먹으면 안 되는 걸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은 제 기준 건강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 건강하지 않은 거를 먹게 돼요. 자, 어떤 말이냐? 여러분, 제일 음료죠. 한 번씩 맛보는 정도로 먹는 거는 괜찮은데, 얘를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는 당연히 단맛에 익숙해지고 단맛에 계속 찾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건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 바프 식단을 하잖아요? 그럼 너무 먹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제로 음료는 바프 식단, 다이어트 식단에서 얘는 먹을 수가 있는 음식이에요. 여러분 참을 수 있을 것 같죠? 제가 참을 수 없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2년 반째 체지방률 9%로 살고 있었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식단과 건강에 대해서 유튜브를 찍어서 알려드리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오늘 편의점에서 뭘 샀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편의점에서
이걸 샀어요. 진짜 오랜만에 편의점에서 제로콜라를 샀어요. 쉽게 얘기해서. 진료를 오늘 조금 바쁘게 봤는데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잖아요. 닭가슴살이랑 밥이랑 고구마랑 계란이랑 뭐 이런 것만 먹다 보니까 집에 와서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뭔가 내가 좀 갈증을 좀 해소하고 싶은데 그때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옛날에 내가 이걸 할 때 같으면은 치즈도 먹을 수 있고 견과류도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없으니까 칼로리가 없는 애를 손에 쥐게 돼요. 콜라를 지금 보여드렸지만 콜라뿐만이 아니고 뭐 그냥 제로 칼로리인 마실 것과 먹을 거를 자꾸 사게 돼요. 저 편의점에서 콜라 산 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동안은 내가 참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배가 고플 때 그냥 집에 있는 치즈, 견과류, 고기, 생선, 생크림, 크림치즈 먹을 게 되게 많았거든요. 뭐 견과류 호두를 생크림에 찍어 먹는다 뭐 이런 거 되게 좋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근데 지금 제가 바디 프로필 찍어서 체지방률 5%를 원하는데 그거를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런 걸 사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건강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게 더 안 좋아요. 이게 내 몸에 건강을 더 해치고 유지 가능한 건강한 식단이 아닌데도 얘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거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도 저마저도 저걸 지금 사서 왔잖아요. 먹으려고. 저걸 사면서 제가 좀 깨달은 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 내가 그동안 이걸 모를 때 맞다. 내가 이걸 모를 때 살 뺄 때 꼭 제로 음료를 먹었지. 제로 음료를 먹고 가공식품 중에서 칼로리가 적은 걸 먹었지. 그러다가 내가 다시 쪘지. 이런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오늘. 자, 4번. 다가갑니다, 여러분. 4번으로 갈게요. 4번은 바디 프로필을 찍으면 몸이 망가지는 이유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이걸 견디면서 이 안 좋은 것을 참아가면서 바프 식단을 하고 있는데 너무 슬프게도 몸이 그대로예요. 운동량도 더 늘리고 식단도 이렇게 바꿨는데 몸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지금은 제가 원래 제가 먹던 대로 먹고 하다가 한 달 정도 바디 프로필을 준비를 한 상태예요. 식단을 가지고. 근데 다음번엔 여러분 제가 그냥 먹던 대로 먹다가 다음날 가서 바디 프로필 한번 찍어볼게요. 그래서 평상시 내가 먹던 대로 먹었을 때 내 몸 상태랑 그리고 지금처럼 바디 프로필 식단을 하면서 내가 몸을 만들어서 찍었을 때 몸이랑 똑같은 스튜디오에서 똑같은 컨셉으로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바프 식단을 할 때랑 제가 아주 만족스럽게 아주 배부르게 유지하고 있는 이 식단을 할 때랑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여러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바디 프로필을 찍고 나서 왜 건강이 더 안 좋아지는 분들이 많은지 바디 프로필을 찍고 나서도 살이 더 찌는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고요. 오늘 영상이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나 바디 프로필 찍어볼까? 아니면 혹은 찍으셨던 분들 혹은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영상에서 더 도움되는 내용들로 찾아와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직 100kg 비만 한의사였던 현재는 체지방률 9%로 2년 반째 살아가고 있는 한의사 이종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